네, IBS 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방송이 개국 특집 기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민선 7기 출범 1년 허화실 네, 중구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운동의 메카, 예,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김성훈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인천신문의 김선민 기자인데요. 네, 김선민 기자는 사실상 이 프로를 지금 현장 취재를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입니다. 중구의 그 홍인성 청장께서는 그 박남춘 인천시장의 보좌관을 지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좀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평가를 중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아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쪽에서도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체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먼저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공약 관련이라든지 자체평가를 좀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좀 1년간에 좀 총평을 하긴 힘들다. 공약 관련해서도 뭐 좀 이것저것 있고 4년간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자체평가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홍보실 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라 했더니 홍보실 쪽에서도 뭐 1년 저희가 자평을 해봤자 자화자찬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뭔가 지금 당장 자평하기 조금 이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김 처장이 이거는 공약을 평가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시기적인 문제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보면 1년 정도 되면 애초 이제 선거 당시 공약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막상 이제 돼보니까는 현실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는 형태로 공약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동안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평가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없다라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1년이라는 게 시간이 짧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1년 단위로 끊어봐야 평가내야 4번뿐이 더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보니까 이런 과가 있고 오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공약이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약은 분명히 내세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있었죠. 공약 소개 좀 해보시죠. 공약 중에서 좀 크게 보자면은 원도심 쪽에서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 도시 재생산업 그리고 영종 지역의 공공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유치, 제3연육교 개통,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뭐 독립운동 역사 관광 자원화, 문화유산 재생 활성화 이렇게 좀 큰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세부적인 공약 사항은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을 하겠다, 주민소통 협치 행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겠다, 미래 4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들을 같이 내세웠습니다. 공약 내용으로 봐서는 구에 필요한 공약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구에 필요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양 재개발의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인천시가 접근하는데도 되게 난항을 겪는 것이 항만이 소유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접근하기 힘든 것을 구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한 이제 제3연육교 문제도 뭐 지역구에 있으니까는 당연히 얘기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추진 주체가 인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상을 어떻게 벌이느냐가 이제 제3연육교 문제의 관건인데 이것도 중구청에서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약의 전반을 보면은 분명 중구에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중구청 차원에서 어떤 참여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되게 막연하고 권한과 역할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제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 권한 아닌데요. 우리 그저 비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우리 그 요번에 서울 모텔에서 났던 살인 사건의 그 피의자가 자수하러 갔을 때 우리 경찰서 관할 아니니까 옆으로 가세요처럼 여기도 우리 관할 아니고 우리 영역 아닌데 이거 시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다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예. 잘못되면 저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잘못해서 내향에 갈등이 있는 거고 올림푸스도 우리가 관심 가질 사항도 아니고 사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방향은 좀 저희가 잡아주셨으면 좋겠네.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 김 기자께서, 여기는 좀 자평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하길래, 공약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데, 나름대로 공약은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네요. 예, 나름대로 공약은 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정말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냐, 아니면 시 관할 공약이냐. 실제로 내양재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갈등이 일어난다. 주민들은 좀 더 주민 친화적이고 좀 주민에게 공공성으로 좀 열린 방향으로 되기를 바란다. 예. 이런 곳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 관할이다. 저희 쪽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공약 추진 상황이라고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 2019년도에 어떻게 추진돼 있고 몇 % 이행돼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내양 재개발 관련해서는 옆에 시라고 따로 적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약 옆에 시에서 추진하는 거다. 구 쪽에 올라왔지만 시 관할이다. 그러니까 공약은 시에서 추진해 줄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 안 좋은 기사도 꽤 많이 좀 등장을 했어요. 그걸 좀 정리 좀 해줘 보시죠.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유독 공무원 쪽에 관련해서 약간 좀 잡음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특히 뭐 이제 체육진흥실 같은 경우도 5개 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많이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고, 공무원 개개인에 관해서도 특근 내식비라든지 예. 혹은 이제 관내 출장비 등에 예. 관련해서 약간 좀 뒷배를 좀 불린 게 아니냐, 좀 허위적으로 좀 사실을 기록을 해서 세금을 좀 받아갔다 이런 식의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자본이 좀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저건 시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중구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동구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사실 높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구는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공항 이후로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정도 사안인데, 그러니까 재정이 좀 넉넉하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반영돼서 어떤 공약 편성도 하고 수정할 거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면 김선민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 비리가 예.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 구청장이 오래 이제 재임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관행에 적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요번에 이제 구청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의 그 나쁜 악습이라든지 관습, 이런 관행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공무원 비리가 최근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약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공약들이 있고, 또 지금 중구의 상황을 보면 영종 국제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가 인프라하고 이제 직결되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중구청장이 시장하고 막역한 사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시의 방침에 구의 입장에서 구민을 대변해야 될 구청장이 자칫 자기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뭐 하나둘씩 얘기하겠지만, 내양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있는데, 예. 현장에 있는 구청장이면 그 이해관계 충돌되는 것을 조정해서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하고 해양수산부가 내양 재개발을 개발한다고 선포식을 했는데 뒤늦게 항만 업단체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눈치를 보다가 구청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는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구가 하나 겪고 있는 거는 또 이제 영종 주민들하고 갈등인데요.
뭐 연육교 문제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영종 주민들하고 좀 갈등도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영종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화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붉은 수돗물 사태는 당시에는 이제 영종도 지역 쪽에 피해가 뭐 거의 없는 것처럼 시장 쪽하고 중구청장이 좀 사태를 좀 축소하지 않았냐, 우리 쪽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하고 중구청장과 같이 피소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중구청장은 이제 검토까지 갔다가 이제 피소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3연륙교 문제도 이제 걸려있죠.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조기 개통이 안 되고 구에서 이제 추진 현황을 봐도 그냥 2025년으로 적혀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까지 뭐 줄인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청사 뭐 구내식당 문제도 한번 불거지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청사에 이제 구내식당을 설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영종 복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주변 지역 상권에서 많이 식사를 했는데 다 이제 구내식당으로 가지 않냐, 이제 어떻게 이제 살 거냐, 이제 저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지역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청사 생겼으니까 더 이제 우리 쪽이 활성화되겠다 했는데 반대로 됐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화가 좀 쌓여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 중구청장이 피소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김 기자가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경실련도 이 상황을 좀 파악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요번에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이 회계 성격 자체가 장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시가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환경부가 빠지는 이유가, 이거는 광역단체에서 접근하게 될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환경부가 빠진 것처럼 지금 구 단위도 그 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아마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 장수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붉은 수돗물 사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고발건에 중구청장 이름이 오락내락했던 부분은 관심이 좀 중구에서 덜 가졌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서운함인가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나왔듯이 서구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적수 문제가 이슈화 되자 영종에서도 나온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수사업본부에다가 알아보니까 전혀 수계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영종은 관계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영종 주민들은 적수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나중에는 맞다, 피해가 맞다 그러면서 적극 나섰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라고 분명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방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뿔이 나셨고. 그렇죠. 지금 그 수돗물 사태 하니까 또 좀 저희가, 우리 주민이 전화를 저희 보도국으로 해왔던 부분이 시의 인력이 지금 이제 보상 지금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33곳인가에 아마 주민 피해 신고해서 보상 지금 업무를 보고 있나 본데, 물론 이제 아파트에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9곳에도 또 설치가 됐는 것 같아요. 한 곳에 공무원을 이제 2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6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일시로 나가야 돼 있어서 시정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떠나서 이제 그 영종 주민들의 입장은 이 붉은 그 수돗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화가 나셨던. 그렇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중구청장이 사실 구청장이면은 몇 번 말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제 말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중구 쪽에서 중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구청장으로서 좀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구의 지금 공약은
시와 또는 중앙정부가 연계가 돼야 해소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형 공약이 좀 주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방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의 집행 과정을 지켜볼 수뿐이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내항의 갈등, 그리고 영종 주민과의 갈등이 좀 1년 동안 상재해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앞으로 중국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자고요. 이제 이런 중국가 공약 이행이나 또 향후 3년 동안 국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람직하게 구정을 펼쳐나가야 될 건지 김 처장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시장 눈치를 보는 구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구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제 내항 재개발을 보더라도 엄연하게 내항이 중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영향에 대한 검토, 내지는 현장에 있는 항만 업단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지 않고 내항 재개발을 시가 추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분명 갈등은 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3영역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초 박남춘 시장과 중구청장이 2023년에 조기 개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2025년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중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 나서서 설명을 했는데 납득을 못하죠. 사인할 때는 언제고 바뀌면은 바뀌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 제공을 시가 못 해주니까 반발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반의 주요 공약들이 시정부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상황에서 자칫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 통행식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을 방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구청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장이 좀 더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지금 중구청장이 시급하게 자기 스탠스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기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먼저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예. 중구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 집단은 그 이끄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이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저 저는 중구청장이 이 사건에 빗대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구에서 2018년도에 제2차 본회의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약 10억 원 가량의 사업이 거의 혈세가 좀 낭비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안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구청장이라면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중구청장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결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았냐, 매입한 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쓸 수 있다, 낭비는 아니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중구청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청장이 이렇게 좀 공무원을 잘못을 두둔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자기 식구 챙기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시에게 좀 건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는 1년 또 후에 2년이 되면 취임 2년이 됐을 때에 좀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공약도 좀 분석해서 내놨으면 하는 기대를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중구에 보내면서 중구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내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장을 저희가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